50년 전에 광저우 사하 일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음식은 사하가루라고도 불린다. 사호국수는 더 얇고 더 얇습니다. 투명한 식감이 더욱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광저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쌀 음식이다. 사하가루를 주식으로 삼는데 광동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건조한 우화볶음입니다. 이것은 광동성 요리사에게도 적합합니다. 스승의 기본. 일의 큰 테스트. 쇠고기를 건조하게 볶는 것은 냄비에 반드시 불을 피우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빨리 볶다. 구름을 볶다. 물고기. 분말이 완벽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수를 먹는데 익숙한 북방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은 아마도 쌀로 만든 국수죠? 광둥의 아침차는 풍부하지만 사치차는 핑계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편심 요리이다. 쭉. 아침 7시에 문 앞은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과자 셰프는 꼬박 3시간 동안 바쁘게 일했습니다. 정교한 다과는 한 쌍의 영적인 손에 의해 생명을 불어넣는다. 각 단골 손님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차는 장수하고 쇠퇴하지 않는다. 광식 다과는 건기와 습기의 두 종류가 있는데 건기가 가장 정교하다. 시그니처 새우만두. 크리스탈 만두 껍질. 신선하고 부드러운 새우를 싸서 껍질이 부드럽고 달콤하며 바삭한 식감을 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광저우의 모닝티의 평균 소비 시간 사이가 하나 있다. 시간 이상. 광저우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는 것은 과정입니다. 만약 북방의 간식이 궁중의 간식과 선물이라면 이 세대의 간식은 찻집의 한가한 우아함이다. 실제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다양한 간식과 함께 광저우에서 아침차를 즐기며 정식 요리의 행렬 속으로 빠져들었다. 진우는 93세이며 과자계에서 더욱 존경받는 분이다. 그래서 존칭으로 훈서라고 부른다. 영남춘 대추. 광저우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아침차는 바로 하루의 중점이다. 한 주전자, 커피 테이블이 오르다. 과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차를 먹는 것은 아침 후의 하루 중 가장 쾌적한 순간이지만 은퇴하기 전이다. 이런 생활 그는 지금까지 즐길 시간이 없었다. 평생 반세 침대 점이 말하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1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황제보다 중요하다. 이전에 황제 오천 3시에 등불을 불렀다. 이것은 정식으로 관련되어 있다. 삼갱 한밤중에 바람이 불고 출근하기 좋다. 열세 살에 입사한 첸싱이 처음 배운 과자는 바비큐 돼지고기 빵이었다. 베트남식 과자 중에서 진훈이 가장 잘하는 것도 차오샤오바오이다. 1940년대에 진훈이 만든 돼지고기 바비큐가 맛있기 때문이다. 최고기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케이지를 팔았습니다. 천. 푼의 돼지고기 바비큐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93세의 국수 거장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고법으로 돼지고기 바비큐를 만드는 궁지를 보여주었다. 그 사람만 책임지고 우승자를 결정해 주세요. 이 국보는 나의 오른쪽 입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새 동작을 추가하다. 밀가루 1근에 3량의 설탕을 넣고 신선한 맛을 내며 짠물을 섞어 반복해서 반죽한 후 작은 분량의 반죽을 둥근 껍질 형태로 눌러줍니다. 갓 섞은 돼지고기 속에 싸다. 나는 처음으로 이 허베이에서 모두 우리가 반드시 집착해야 하는 연기라고 부르고 정식으로 용영이라고 부른다.
구멍을 어떻게 터트리느냐가 돼지고기 바비큐를 만드는 열쇠이다. 특훈의 돼지고기 바비큐는 우리에 싸서 증기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만두 껍질은 터진 풍선처럼 냄비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진다. 게이 아유는 잘 싸지만 너무 배불리 사용한다. 이 가장 큰 관건은 100만, 이 30개 만든 70할은 가온이다. 나 본인은 가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너토 테일러. 게다가 비행기 전체를 잘 추가하고 비행기 전체를 잘 달리면 실패할 것이다. 틀림없이 위에 나는 이 지역 우체국이라고 생각한도 있다. 그 가방은요, 일본에 부합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너무 익숙하지 않다. 너는 방금 너무 느슨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당신의 책임.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문제는 조금 거의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바비큐 빵, 새우만두, 미레그타르트. 딤섬의 4대 천왕, 4대 천왕이라는 말은 바로 진훈이 제기한 것이다. 이런 종류가 없는 비안지한 레스토랑과 비안지한 호텔에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4대 천왕이라고 생각한다. 광둥식 딤섬의 가장 큰 특징인 포용을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돼지고기 바비큐 만드는 밀가루. 북쪽에서 왔다. 피부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폭발은 남부의 혁신이다. 에그타르트는 중국과 외국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문화 교류의 상징이 4대 천왕에 들어가다. 무언가를 하고 떠나시겠어요? 양웨이 중은 고유 금융을 이용하여 중국과 서양을 병행하여 남북을 결합하였다. 전통과 혁신이 모두 있다. 0305. 청왕저우는 오래되지 않는 해상 실크로드라고 불리며 동쪽의 방향상지로 북쪽의 밀가루와 서쪽의 식재료가 끊임없이 광저우로 운송됩니다. 여기서 딤섬이 완성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북이 융합되는 사명. 대야채는 다양한 음식을 함께 요리하고 한 대야에 맛과 향을 더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단원입니다. 끔찍하다. 어떤 사람들은 신천은 향수가 없는 도시라고 말하지만 이 신도시는 또한 오래된 원래 지역을 가지고 있다. 가살마을 사람들의 제사를 동반하는 것은 연회석이다. 거의 1000kg의 식재료는 구매해서 요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다. 그는 온 민족의 단결과 협력에 의존한다. 각 집안의 분업이 명확하고 배합되어 있다. 10여 가지의 식재료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 대형 주방에서 거의 30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 요리 행동에 참여한다. 군에 있는 오징어 요리입니다. 중날을 지다. 부생굴. 각종 식재료들이 긴박하게 준비되고 있으며 담백한 무가게입니다. 밑바닥 맛에 깊이가 있다. 진한 해산물과 고기가 겹겹이 올라갑니다. 기하학을 존중하며 요리 논리에 완벽히 부합한다. 테이블 위에는 비록 음식 한 병만 놓여 있지만 네가 가득 실어 있다. 나 중이다. 당신의 집단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인형. 설탕파 팬케이크 차오저우의 유명한 전통 간식 아홍의 솜씨는 조상으로부터 전해졌다. 오늘 아홍은 설탕파를 많이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내일은 바로 현지의 성대한 명절인 동절이다. 아옹의 빵집은 다허우 고성의 수저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간은 이 작은 도시의 단순한 색채와 느린 리듬을 거의 그대로 보존해왔습니다.
다하오에서 멀지 않은 시아사나치의 야프 매장은 오늘 실분에 바쁘다. 오리를 훈제하는 나무통에는 숯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아직이 이를 기억할 때부터 문 앞에 이 나무통에서 나는 달콤한 영이 냄새는 그와 함께 자랐다. 아직까는 가장 전통적인 오리 훈제 고법을 유지해왔다. 이 방법은 이미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직은 아버지로부터 독특한 비법을 물려받았다. 빨간 국물에 오향과 식초가 들어있습니다. 소금 이것도 우리 트렌디한 사람들의 입맛과 결합하여 만든 소스인데 항상 그렇다. 흑설탕은 사탕수수에서 간단하게 추출한 굵은 설탕이다. 정밀 가공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양분을 보존한다. 중국에서 흑설탕은 보통 영양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흑설탕으로 음식을 양념하는 것을 선호한다. 절인 오리를 나무 덩굴 내부에 깔끔하게 매달고 숯불에 40분 구운 후 소스가 오리고기 내부에 충분히 침투한다. 연기? 시간이 왔어요. 오리 훈제 연료가 사실 사탕수수 찌꺼기인가요? 간가게에는 약간의 당분이 들어있어 오리 껍질의 달콤한 맛을 낼 수 있고 오리 자체의 색깔을 좀 짙게 할 수 있다. 가게에서는 매일 약 40kg의 사탕수수 찌꺼기가 소비됩니다. 찾아야 할 이러한 재료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약 20km 이내의 상이슬께서 활발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북회귀선은 이 비옥한 땅을 통과하고 충분한 햇빛과 습한 공기를 먹는다. 중국의 영남 지역은 사탕수수의 주요 생산지가 되었다. 자당의 단맛은 포도당과 과당에서 오며 태양의 광합성 작용 때문이다. 겨울 장마철이다. 사탕수수에 조용히 쌓인 설탕은 인류의 기능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햇빛이 부족한 추운 겨울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 물론 이 당은 중국 여러 지역의 음식에 단맛의 기초를 제공한다. 소금은 모든 맛의 손. 비가 오지 않는 날, 안류는 매일 소금밭에서 바쁘다. 그 소금물이 더 명확히 해주세요. 좋지 않아요. 접근이 너무 느리다. 아류의 집은 광둥성 해변에 있으며 주민들은 대대로 소금을 말려 생계를 유지하며 오래된 소금 제조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 바닷물로 소금을 말리는 염전법은 400여 년 전에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인들이 바닷물에 소금을 삶는 것을 발명한 것은 이미 5천여 년 전이다. 아류의 염전은 모두 17개인데 이곳은 바다에서 불과 1km 떨어진 캠프이다. 4살 류도도는 매일 아버지를 따라 염전 가는 것이 가장 즐겁다. 소금을 말린 바닷물은 이 우물에 저장되어 있는데 우물 아래에는 바다로 통하는 암수가 있다. 바닷물의 소금은 햇빛과 흐르는 공기에 의존한다.
수분이 점차 증발하고 염도가 포화되면서 소금이 결정화되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은 평온하고 자연스럽다. 아류는 MSG를 가공한 다리안을 생산한다. 이것은 베트남 동부 연안 사람들의 주방 필수 양념이다. 그는 매우 영롱하잖아요. 매우 투명합니다. 이런 소금은 천연의 소금입니다. 이런 소금은 비교적 좋습니다. 예수는 월동의 객가인인데 그가 만든 소금 구운 닭고기는 가장 전통적이다. 국은 광둥방언에서 고를 의미하며 이 요리 방법은 음식의 향기를 잘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이 소금이 그 수증기를 볶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없어졌다는 것이다. 모래에 쌓인 닭고기는 뜨거운 바다소금에 묻혀 천천히 익는다. 대대해염의 푸석푸석한 구조는 근육에서 나오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의 향이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이것은 온도와 소금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소금 구운 닭고기를 먹고 헤어지다. 찢어서 화합하다. 조각으로 자르다. 2가지. 예서는 손으로 찢는 이런 객가족의 전통적인 식법은 닭고기 섬유가 받는 것을 가장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수다. 바다소금 한 줌만으로도 닭고기를 꽉 조이고 탄력이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근육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하고 신선한 맛을 극치로 자극할 수 있다. 소금 구운 닭고기의 맛은 객가족이라는 특별한 집단과 그들의 특별한 역사 덕분이다. 항소 천년 전란과 기근으로 인해 객가족의 조상들은 중원의 중심지에서 출발하여 계속해서 대규모로 남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방의 상한지대에 정착한 그 마리는 길고 힘든 여행 중에 그들의 음식을 보존하고 저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소금뿐이다. 소금에 고도로 의존하는 이런 식습관은 그들의 미각 유전자가 되었다. 세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끝없는 맛을 변화시킨다. 아류와 아내 샤오친의 둘째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다. 소금 판매 수익은 적어 연 1만 위안도 안 되며 아류는 전기공과 어업으로 가게를 보충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외출해 일용직 근무를 하고 암밭은 버려졌으나 화려는 남았다. 인간의 역사가 나오면 우리는 역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나가서 일이 끝나면 집에 갈 것이다. 돈을 벌어라, 조금 더 벌어라. (12월) 산토우다오 동호마을 해변의 기온이 섭씨 5도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다. 어민이 씨에게도 그가 가장 바쁜 계절이 되었다. 그의 발밑에는 평범하지만
특이한 맛있는 김이 자랐다. 그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류식물이다. 이것은 자연이 감옥에 주는 재산이다. 야생김은 생장 주기가 짧아서 즉시 채취해야 한다. 깨끗하게 씻은 김을 여러 번 손질하다. 특수 제작된 대나무 매트 위에 놓고 건조하고 탈수하다. 감칠맛이 생기는 바로 이때. 제중. 나라에서 김을 먹은 것은 이미 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흔한 먹는 방법은 대마를 만드는 것이다. 생선볼과 야채빵은 차오선의 유명한 음식이다. 이 요리는 동물과 식물의 신선한 맛을 어우러낸다. 신선한 맛이 배로 늘어난다. 이런 천연에서 나온 신선한 맛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 감옥이 깨졌을 때, 우리는 온수가 높아졌을 때 때리는 것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만약 특히 남방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의 천연 식재료를 선호하여 요리를 통해 전달되는 신선한 맛을 즐깁니다. 따기 시즌이 지나고 이 씨의 매일 여가 방식은 바로 낚시 한 잔에 잔치차 한 잔과 김구이 한 조각이며 불을 피우는 것은 달콤하고 담백하고 고요하다. 선자는 중국어에서 최초의 뜻은 인공적으로 요리하지 않은 생선의 맛을 가리킨다. 그리고 익숙한 음식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시 불로 요리한다는 전제하에 음식의 신선한 맛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광둥인이다. 아침은 광저우 황사시장이 가장 바쁜 시간이다. 여기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맛있는 해산물이 집중되어 있다. 풍지는 자주 최고의 재료를 찾으러 이곳에 온다. 18살 때 그는 중국 최초의 5성급 호텔에 들어가 요리사가 되었다. 생선찜은 전통적인 광둥 요리이다. 생선을 찌는 데는 뜨거운 불의 시간이 필요하며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생선의 크기에 따라 찌는 시간도 다르다. 고우는 생선의 가지와 잎에 빠져나가는 것을 빠르게 억제하고 신선한 맛을 잠그었다. 고운에서 생선의 껍질이 터졌을 때 생선이 매우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광둥 요리, 그의 생명근은 그의 원재료이다. 나는 줄곧 그런 담백한 음식, 자연적인 음식, 원래 맛의 음식을 추앙한다. SC 존슨은 광저우 서간의 월극에서 태어났다. 세 가지만. 그는 결국 음식과 인연을 맺었다. 서간은 광저우의 구도시이다. 여기 보장합니다. 광저우의 전통적인 음식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2000년에) SC 존슨은 음식 디렉터직을 사임하고 광둥성 음식 문화를 홍보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리 중 식재료의 원래 맛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커터는 10월에만 나오는 특별한 요리입니다. 닭고기는 온도를 섭씨 90도로 조절해야 하는데 이것은 닭고기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15분 후에 닭을 얼음물에 넣어 식히세요. 이런 요리 방법은 백절금 닭 껍질이 바삭바삭하고 닭고기가 담백하고 신선하며 원래의 맛을 낸다. 먼저 중국인들만이 이해하고 추구하는 특별한 미각 체험이다. 먼저 우리 중국어 언어 안에서 가장 위대한 표현 방법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Fresh. 영어로 말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맛있는 delicious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5위 안에 기록하고 5위를 뛰어넘어 중국 음식의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현묘한 금기가 되었다. 정말 맛있고 양이 많은 음식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모두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와인을 많이 마시고 즐겁게 보냈어요. 이 링크. 사실 우리 모두는 바랍니다. 원래의 맛을 유지하는 건강한 요리, 소박한 그 자체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이념은 장신의 프로그램과 음식 칼럼에서 자주 반복된다. 더욱이 그의 수년간의 음식과 인생에 대한 요약입니다.